규칙 14. 규칙 14. 볼에 관한 절차, 마크하기, 집어 올리기, 닫기, 리플레이스하기, 구제구역에 드롭하기,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 규칙의 목적. 규칙 14는 플레이어가 정지한 볼을 올바른 장소에서 플레이하기 위하여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볼을 지점을 마크하고 그 볼을 집어 올리고 닫고 도로 인플레이 하는가에 관한 규칙이다. 점.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볼을 리플레이스할 경우 반드시 그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볼을 원래의 지점에 놓아야 한다. 점. 페널티 없는 구제나 페널티 구제를 받는 경우 반드시 교체한 볼이나 원래의 볼을 특정한 구제 구역에 드롭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 잘못은 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페널티 없이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볼을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는 페널티를 받는다. 14.1 마크하기, 집어 올리기, 닫기. 본 규칙은 플레이어의 정지한 볼을 고의로 집어 올린 경우에 적용된다. 고의로 집어 올린 경우란 어떤 식으로든 그 볼을 집어 올린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그 볼을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회전시키거나 고의로 그 볼을 원래의 지점으로부터 움직이게 한 경우가 포함된다. 14.1a 집어 올린 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할 볼은 반드시 그 지점을 마크해야 한다.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 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에 따라 볼을 집어 올리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그 지점을 마크하여야 한다. 그 볼의 지점을 마크한다는 것은 그 볼 바로 뒤나 옆에 볼 마커를 놓아두거나 클럽을 들고 그 볼 바로 뒤나 옆에 지면에 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지점을 볼 마커로 마크한 경우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한 후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볼 마커를 제거해야 한다. 그 지점을 마크하지 않고 볼을 집어 올리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마크하거나 볼 마커를 그대로 둔 채 스트로크를 한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는다.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볼을 집어 올리는 경우 플레이어가 그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그 지점을 마크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14.1b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사람.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의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플레이어 또는 플레이어가 위임한 사람뿐이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위임을 할 때는 그 라운드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그때 그 행위를 특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예외. 캐디가 플레이어의 위임 없이 플레이어의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캐디는 플레이어의 위임 없이 플레이어의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가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플레이어의 그런 행동이나 언급이 있는 경우 캐디가 플레이어의 볼을 집어 올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때 그 볼을 집어 올린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는다. 14.1c 볼 닫기. 퍼팅 그린에서 집어 올린 볼은 언제든지 닦을 수 있다. 어느 곳이든 집어 올린 볼은 항상 닦을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그 볼을 닦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그 볼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닦는 것이 허용된다. 플레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그 볼을 닦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구제가 허용되는 상태에 놓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그 볼을 닦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플레이어가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플레이어가 본 규칙에 따라 볼을 닦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때 자신의 볼을 닦는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는다. 그 볼을 집어 올렸던 경우 반드시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규칙 22.2 포섬에서 파트너는 자신의 편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파트너의 행동은 플레이어의 행동으로 간주된다. 22.5 포볼에서 파트너는 자신의 편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으며 파트너가 플레이어의 볼이나 장비와 관련하여 한 행동은 플레이어의 행동으로 간주된다. 14.2 리플레이스 하기 본 규칙은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볼을 어떤 지점에 리플레이스 할 것을 규칙에서 요구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14.2a 반드시 원래의 볼을 사용해야 한다. 볼을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 반드시 원래의 볼을 사용해야 한다. 예외 다른 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플레이어가 고의로 원래의 볼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닌 한 합리적인 노력으로 원래의 볼을 수초 이내에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원래의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간 경우 중단되었던 플레이가 재개되는 경우 플레이의 원래의 볼을 다른 플레이어가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경우 14.2b 반드시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하는 사람과 리플레이스 하여야 하는 방법 1. 반드시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하는 사람 규칙에 따라 반드시 플레이어의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하는 사람은 플레이어 또는 그 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이게 한 사람 리플레이스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 리플레이스한 볼을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는다. 2. 반드시 볼을 리플레이스 하는 방법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할 때는 반드시 요구되는 지점에 손으로 내려놓고 그 볼이 그 지점에 그대로 멈추도록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지점이 리플레이스 하였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리플레이스한 볼을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는다. 14.2c 볼을 리플레이스하는 지점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볼은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그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14.2d 2와 14.22에 따라 반드시 그 볼을 다른 지점에 리플레이스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플레이어가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 코스의 경계물, 자라거나 붙어있는 물체의 위나 아래 또는 그것에 기댄 채 정지한 경우 그 볼의 지점에는 지면으로부터 그 볼의 수직 양방향에 포함된다. 이는 반드시 그러한 물체의 위나 아래 또는 기댄 채 정지해 있던 상태 그대로 원래의 지점에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결과 또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기 전에 루스 임페디먼트가 제거된 경우 그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필요는 없다.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볼을 리플레이스 하기 전 루스 임페디먼트의 제거에 대한 제한은 규칙 15.1a와 예외 1을 참조한다. 14.2d 원래의 라이가 변경된 경우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할 곳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볼을 반드시 리플레이스 하여야 하는데 그 라이가 변경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1. 볼이 모래에 있었던 경우 그 볼이 벙커의 모래든 코스상의 모래든 모래에 있었던 경우 그 볼을 원래의 지점 그 지점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정해야 한다. 규칙 14.2c
참조 가로 닫고에 리플레이스 할 때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라이를 원래의 라이와 가능한 한 같은 상태로 다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 볼이 모래에 완전히 덮여 있었던 경우에는 그 라이를 다시 만들어 놓을 때 그 볼의 일부만 보이도록 해놓을 수 있다. 플레이어가 올바른 장소에서 플레이하였지만 본 규칙을 위반하여 그 라이를 다시 만들어 놓지 않고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2. 볼이 모래가 없는 곳에 있었던 경우 그 볼이 모래가 없는 곳에 있었던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원래의 라이와 가장 비슷한 라이를 가진 가장 가까운 지점에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원래의 지점, 그 지점을 앞설 경우에는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 규칙 14.2c 참조 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에 있고 홀에 더 가깝지 않으며 원래의 지점과 동일한 코스의 구역에 있는 지점. 플레이어가 원래의 라이가 변경된 것을 알지만 그 라이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원래의 라이를 추정하고 위의 1 또는 2에 따라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예외 플레이가 중단되어 볼을 집어 올렸던 동안 변경된 라이에 대해서는 규칙 5.7d를 참조한다. 14.22 리플레이스된 볼이 원래의 지점에 멈춰 있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플레이어가 볼을 리플레이스 하려고 하지만 그 볼이 원래의 지점에 멈추지 않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두 번째 시도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시도에도 그 볼이 원래의 지점에 멈춰 있지 않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볼이 멈춰 있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가장 가까운 지점은 원래의 지점이 위치한 곳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을 받는다. 그 지점은 홀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한다. 원래의 지점이 일반 구역에 있었던 경우 가장 가까운 지점 또한 반드시 그 일반 구역에 있어야 한다. 원래의 지점이 벙커 또는 페널티 구역에 있었던 경우 가장 가까운 지점 또한 반드시 벙커 또는 페널티 구역과 동일한 벙커 또는 페널티 구역에 있어야 한다. 원래의 지점이 퍼팅 그린에 있었던 경우 가장 가까운 지점은 반드시 그 퍼팅 그린 또는 일반 구역에 있어야 한다. 14.3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기. 본 규칙은 플레이어가 규칙 14.3c2에 따라 볼을 플레이스 하여 반드시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반드시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하여야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플레이어가 볼을 드롭하기 전이나 볼을 드롭할 때 구제구역을 개선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칙 8.1c를 참조한다. 14.1, 14.3a 원래의 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볼을 사용할 수도 있다. 플레이어는 원래의 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플레이어가 본 규칙에 따라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 할 때마다 어떤 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3b 볼을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올바른 방법으로 볼을 드롭한다는 것은 1, 2, 3의 모든 요건이 부합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볼을 드롭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반드시 플레이어가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반드시 플레이어가 그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플레이어의 캐디가 드롭해서는 안 되고 다른 누군가가 드롭해서도 안 된다. 2. 볼을 반드시 무릎 높이에서 똑바로 드롭하여야 하고 떨어지면서 플레이어나 장비에 닿지 않아야 한다.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볼을 떨어지도록 반드시 무릎 높이 위치에서 그 볼을 놓아서 손에서 놓아야 한다. 플레이어가 볼을 던지거나 볼에 스핀을 주거나 볼을 굴리거나 볼이 정지할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동작도 하지 않고 그 볼이 똑바로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플레이어의 신체 또는 장비의 일부라도 맞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무릎 높이는 플레이어가 똑바로 선 자세에서 지면에서부터 플레이어의 무릎까지의 높이를 의미한다. 3. 반드시 구제구역 또는 선상에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볼은 반드시 구제 구역에 드롭하여야 한다. 볼을 드롭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구제구역 안에 서서 드롭할 수도 있고 구제구역 밖에 서서 드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방성 구제를 받는 경우 그 볼은 반드시 그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선상에 드롭하여야 한다. 그 볼이 드롭된 지점에 따라 구제구역이 결정된다. 4. 잘못된 방법으로 볼을 드롭한 경우의 처리 방법. 볼이 1, 2, 3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위반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드롭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볼을 드롭하여야 하며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볼을 드롭할 때까지 드롭 횟수는 제한이 없다. 볼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롭한 것이 그 볼을 규칙 14.3c2에 따라 플레이스하기 전에 요구되는 두 번의 드롭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레이어가 볼을 다시 드롭하지 않고 그 볼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롭한 후 정지한 곳에서 스트로크를 하였는데 그곳이 구제구역이었던 경우 플레이어는 1볼타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규칙 14.7a에서 언급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곳이 구제구역 밖이었던 경우 또는 드롭할 것이 요구될 때 플레이스한 후 플레이한 경우 그 볼을 플레이스한 곳과 관계없이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14.3c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은 반드시 구제 구역에 정지하여야 한다. 본 규칙은 14.3d에 b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볼을 드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1.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에 정지한 경우 플레이어는 완전한 구제를 받은 것이다. 그 볼은 반드시 구제구역에 정지해야 한다. 그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정지하기 전에 사람, 플레이어 자신 포함 이나 장비 또는 그 밖의 외부 영향을 맞췄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볼이 그 구제구역에 정지한 경우 플레이어는 완전한 구제를 받은 것이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그 볼이 그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4.3c2의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정지하기 전에 우연히 사람, 플레이어 자신 포함 이나 장비 또는 그 밖의 외부 영향에 맞힌 경우 누구라도 페널티가 없다. 예외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누군가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멈춰진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된 볼이 누군가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멈춰진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 14.3d를 참조한다. 2.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경우의 처리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두 번째로 드롭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드롭한 볼도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4.2b2와 14.22의 리플레이스 절차를 사용하여 플레이스함으로써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한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두 번째로 드롭된 볼이 최초로 지면에 닿은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스된 볼이 그 지점에 멈추지 않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지점에 두 번째로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플레이스된 볼도 그 지점에 멈추지 않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4.22의 한도 내에서 볼이 멈춰 있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이렇게 플레이스 되는 경우 그 볼은 그 구제구역 밖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14.3d)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을 누군가가 고의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한 경우의 처리 방법. 본 규칙의 목적상 드롭한 볼을 고의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드롭된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움직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고의로 그 볼을 건드린 경우, 그 움직이고 있는 볼이 그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위치에 플레이어가 고의로 놓아둔 장비나 물체 또는 세워둔 사람, 플레이어의 캐디 포함을 마친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도로된 볼이 정지하기 전에 누군가가 고의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한 경우, 구제구역 안에서든 밖에서든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4.3D의 절차를 사용하여 볼을 다시 드롭해야 한다.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한 볼을 드롭하였던 것은 규칙 14.3C2에 따라 플레이하기 전에 요구되는 두 번째 드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플레이어나 그 플레이어의 캐디가 고의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한 경우 그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예외, 볼이 구제구역에 정지할 합리적인 기회가 없는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 안에 정지할 합리적인 기회가 없을 때 누군가가 고의로 그 볼을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한 경우 구제구역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떤 플레이에도 페널티는 없으며 그 볼을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볼을 드롭하였던 것을 규칙 14.3C2에 따라 플레이스하기 전에 요구되는 두 번째 드롭에 포함된다.